갈게요. 일단은 친구들 급수 있죠, 급수. 급수는 합이야, 합. 시그마.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 이제 맞지? 자, 급수는 시그마 단원에서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일단 급수를 잘 보면 얘들아,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이 시그마는 끝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A1, A2, AN까지 더하는 거는 이제 내가 그 fx는 아니고 이제 A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K번째는 어떻게 생겼어? K번째 항. 첫째 항 A1, 둘째 항 A2, N번째 항 AN. 그럼 K번째 항은 AK 이렇게 생긴 거 아이가. 그래서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한 거잖아. 맞죠? 얘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 근데 급수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얘들아. 그냥 끝없이 더하는 거예요. 끝없이 더하는 거. 그래서 끝없이 더하는 거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계속 더하는 거지. 계속 더하는 이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기호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냥 1항부터 끝없이 계속 더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A1, A2, A3, A4 계속 더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계산이 가능합니까? 계산이 불가능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급수라는 우리말과 요거 지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같은 걸 만드는데 자, 계속 더하는 거는 합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지? 그 다른 기호 있잖아. 시그마 말고 뭐라 했었어? SN이라고 하잖아. SN.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SN이라고 하잖아. 맞지? 이거를 여기서는 여기 적혀있네.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중에 1부분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SN이라는 게 있을 때 요 N 있지, 요 N. 요 N을 점점 크게 하면 더 많이 더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들아? 요 N이 점점 커지면 앞에서부터 척 계속 많이 더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급수라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인 거예요. 부분합의 극한이잖아, 극한. 맞지? 급수도 결국은 극한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극한은 뭘 조사하지? 극한은 뭘 조사한다고 표현하노? 우리가 수렴, 발산을 조사할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급수에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랑 관련된 거를 먼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요거는 이거 아무리 뭐 읽어봐도 뭐라는지 모르겠어. 결국은 계산했는데 답이 숫자야. 그럼 우리 뭐라 하니? 수렴이라고 하잖아. 답이 숫자가 아니야. 그럼 뭐라 할 거야? 발산이라고 할 거잖아. 맞지? 자, 그걸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지금 필수예제 1번을 딱 보세요. 이 아들아, 이거 우리 급수는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 자, 얘가 첫째 항이에요. 이게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입니다. 얘가 세 번째 항인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들의 규칙을 판단해서 우리가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긴지 찾아내셔야 돼요. 자, 분자는 뭐겠어요? n번째 항의 분자. 야, 1이지? 다 1이잖아. 그리고 분모는 뭐 곱하기 뭐 아이가?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볼까? 2, 5, 8 이렇게 가는 숫자들이네. 무슨 수열? 2, 5, 8 이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자, 등차 일반항 공식 어떻게 하더라? 등차 일반항 공식. 첫째 항 플러스 n-1d라고 하잖아. 맞죠? 그럼 첫째 항이 얼마예요? 2가 되고요. n-1의 d 얼마죠? 3이죠? 그럼 얘 뭐예요? 3n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요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뒤에 있는 숫자. 뭐 지금 나름대로도 사실은 등차기는 한데 규칙이 앞에서 다 뭘 했어? 더하기 3을 한 거잖아. 앞에 수에 더하기 3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하면 되겠지. 여기 뭐라고 쓸까? 3n 플러스 2라고 쓴 게 요게 사실은 n번째 항인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아이들을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라고 쓰는 거고요.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는 n번째 쓰시면 돼요. n번째 우리 찾아놨잖아. 3n 마이너스 1,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급수는 얘들아 끝까지 더할 수가 없어.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분합의 극한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급수는요. 보통 이렇게 일단 처음엔 써야 돼요. 나 이거 계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분합 SN이지 그것의 극한 문제로 바꿀 거거든. 근데 얘들아 요 SN이라는 거지. 요 SN. SN을 시그마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쓰죠? SN 의미가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다. 이 말이잖아. 그 우리는 어떻게 썼었니? AK, K는 1에서 N까지라고 쓰잖아. 맞지 맞지? 얘랑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리미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쓴 이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안에 우리말로 급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적혀있지? 급수. 맞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 문제잖아. 맞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요 모양을 요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까지 딱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거를 딱 찾았으니까 요거는 약간 생략해도 돼. 요거 의미 파악하려고 써준 거니까 요거를 쳐다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요? 얘들아 생각보다 쉬워. 봐봐. 비슷하잖아. AN 대신에 AK 쓰고 K는 1에서 N까지 쓰고 리미트 붙이면 돼. 맞지? 자, 그러면 AN이 요거지. 그럼 요걸 어떻게 하자고? 자, K로 바꿔. 자, 일단 K로 바꾸고 K를 어디서부터? 1에서 N까지라고 쓴 다음에 그 앞에 뭘 붙여라? 극한을 딱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요 아이의 계산입니다. 자, 얘를 이제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거를 이제 수원에서 배운 겁니다. 분모가 어떤 두 개의 곱인 꼴로 나올 때 우리는 부분분수 변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분분수 어떻게 변형했더라?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얼마지? 그러면 3분의 1을 딱 쓰고 3K 마이너스 1분의 1, 3K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 썼잖아. 그런 다음에 K의 1부터 N까지 쭉 집어넣었었잖아. 맞지?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 자, 여기 3분의 1일 거야, 얘들아. 1드감 얼마니?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2드가면 2 넣어볼래?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N 넣는 것까지잖아. N 들어가면 3N 마이너스 1분의 1, 3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거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지금 누가 붙어 있는 거라고? 리미트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제거되는 거 보이나요? 어떻게 없어져요? 연속하는 두 개가 쫙쫙쫙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것만 써보면 3분의 1이 있고 뭐 남았어? 2분의 1 남았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2분의 1 남았죠. 자, 이게 수원 시절이면 반드시 통분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극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분 안 해도 됩니다. 자, 얘 극한은 3분의 1. 얘 극한은 2분의 1. 요거 극한은 0. 그렇지. 그래서 얼마?
6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선 요거 먼저 한 개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필수예지 2번. 여기 봐봐. 얘들아, 제목이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애들이 오해 안 돼. 선생님은 급수가 더하는 건데 무슨 급수의 합이에요. 자, 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답이 뭐가 되는지 찾으는 거다. 알겠지? 그거 쫙 더하니까 뭐가 됐어? 라는 걸 뜻하는 건데 자, 우선은 급수는 무한대까지 못 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바꿔야 돼. 부분합의 극한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는 방법 아까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 했어? 요 자리가 지금 AN 자리잖아. 맞죠? 요거를 뭐로 바꿔? K로 바꿔. 그럼 로그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딱 쓰고 앞에다가 K는 뭐부터 N까지라고 쓸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야? 2부터지. 그럼 여기 1부터라고 쓰면 안 된다. 따라 써야 돼. 왜 1이 되면 안 될까? 자,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로그 0이지. 진수 조건이 뭐지? 진수가 항상 양수다. 그래서 1을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리미트 딱 붙여주는 걸로 일단 바꿔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시그마 계산인 거죠. 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수원 시절에 시그마에 첫 번째 부분 분수가 오던가 두 번째 루트 빼기 루트가 오던가 세 번째 로그가 오는 유형의 문제는 식 정리를 한 다음에 단순히 숫자를 대입해보면 제거가 되더라 라고 하는 유형인 겁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 유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옆에 이거 보이면 아 대입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로그잖아. 맞죠? 이제 뭐 할 거예요? 넣어보고 싶죠? 근데 얘들아 여기 둘 다 제곱 보여? 둘 다 제곱일 때는 조금 떼는 거야. 어떻게 떼냐면 사실은 분자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합차 되잖아. 맞죠? 합차 쓰지 말고 차합 쓰는 거야. 차합. 앞에 거 작게 써. 그러면 K 빼기 1 K 더하기 1 맞지? 그 다음에 K 제곱이니까 따로 K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로그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처음에 2가 들어가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3 들어가면 로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n을 딱 넣으면 로그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더하기 1인데 로그들의 합은 어떻게 되지? 진수의 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를 로그 하나를 딱 쓰고 괄로들을 쫙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요게 첫 번째 거야. 곱하기 그 다음 두 번째 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쓰고 곱하기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딱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니? 앞에 괄로랑 뒤에 괄로가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 x자로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것만 딱 쓸 거 아니니? 자, 그럼 남는 것만 써볼게요. 로그가 있고요. 2n분의 n 더하기 1 요게 남았죠. 요게 지금 우리가 아들아 요 네모 정리한 거야. 네모 맞지? 네모 정리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뭘 써야 되니? 리미트를 써야 되거든. 자, 앞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로그를 끼고 있는 극한은 어떻게 구하냐면 진수 있죠, 진수. 진수의 극한을 계산해서 로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n분의 n 더하기 1의 극한은 2분의 1이지. 그러고 나서 앞에 그냥 로그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또 풀어보세요.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딱 봐. 문제를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거지. 풀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우리가 말한 이 급수 있죠? 급수는 뭐를 구하는 거였냐면
SN의 극한을 찾는 게 급수입니다. SN의 극한을 찾는 게 급수야. 그럼 SN이 뭐예요? 라고 하면 S1, S2, S3 그것들의 일반항 아닐까? 얘들아 SN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네 AN은 뭐야? A1, A2, A3 이 숫자들의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지? 그럼 SN이라는 것도 S1, S2, S3 그것들의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 적혀있는 예를 보는 거야. 요거 봐봐, 요걸 딱 봤을 때 S1 뭘까? S1. S1의 의미가 뭐야? 그냥 한 개 더 했대만 아니가? 한 개 더하면 얼만데? 1. S2는 몇 개 더하는 거야? 앞에서 2개 더하는 거잖아, 맞지? 얼마? 0. S3은 다시 1이지. S4는 다시 0이잖아. 그럼 얘들아 SN을 내가 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없겠지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유형의 문제를 보는 건데 그래도 규칙은 좀 있는 것 같아. 뭐야? 홀수 자리에 있는 애들은 다 뭐야? 1이고 짝수 자리에 있는 애들은 다 0이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내가 SN을 바로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2n 빼기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 얘들아 헷갈릴 수가 있는데 S는 합이죠. S는 합이잖아요. 그러면 S2n 빼기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자, 첫 번째 항부터 어느 항까지를 쭉 더했다는 뜻일까요? A 2n-1번째 항까지를 쫙 더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 항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2n-1 그러니까 홀수개 2n-1인 홀수개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S2n 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자리까지를 딱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S2n. 자, S2n이라는 거는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2n까지 더한 거겠지? 자, 얘랑 따로따로 한번 구해.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이거의 극한을 조사했을 때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이 아이가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거고 이 아이가 다르다면 이 아이는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것을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필수의 3번을 잠깐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문제 비교를 한번 좀 해보자, 얘들아. 여기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보면 너희가 봤을 때 적혀있는 숫자들은 다 똑같죠? 맞아요? 여기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다 똑같잖아. 위아래. 그런데 위에 거는 첫째 항이 누굴까요? 얘가 첫째 항이에요. 둘째 항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둘째 항인 거야. 됐죠?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누가 첫째 항이죠? 이 괄호 전체가 첫째 항인 거예요. 이 괄호 전체가 둘째 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의 문제를 보면 항의 부호가 풀마 이런 식으로 교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자, 봐, 얘들아. 뭘 구해야 되냐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라 했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 네 번째 이렇게 갈 거잖아. 여기다가 2n 빼기 1. 2n 빼기 1번째 항을 찾아. n으로. 그 다음에 지금 홀수는 플러스고 짝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빼기 쓰고 요 자리에 2n번째 항의 식을 찾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 쭉쭉쭉 가는 문제로 형태로 일단 바꿔요. 자, 규칙 찾는 겁니다. 홀수에 있는 수를 보세요. 얘네들. 의 일반항을 요 자리에 쓰고 싶어. 자, 발해 얘들아. 잘 헷갈리가 있어. 1 넣어. 그럼 A1이지. 내가 1 넣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 1을 딱 넣었는데 2분의 1이 됐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하는 거고 내가 n에 2를 딱 넣어. n에 2를 딱 넣으면 얘가 A3이잖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n 자리에도 2를 딱 넣었더니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 얘가 n이야. 그럼 1 더하면 1 맞지? 2 더하면 2 맞지? 3 더하면 3 맞지? 분모는 얘보다는 그냥 1 큰 수잖아.
그럼 확인해보자. n자리에 1 들어가면 a1이고 2분의 1. n자리에 2 들어가면 a3이고 3분의 2.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럼 잘 구한 겁니다. 자, 그 옆에 수는요. 자, 요거 다음 수, 요거 다음 수 이런 뜻인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될까? 얘는 n 플러스 2,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자, 이렇게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우선은 S 2n 빼기 1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S 2n 빼기 1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까지 더해라? 1항부터 2n-1항까지 더해라 이 말이지.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딱 더하는 거야. 그럼 진짜 더할 거거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두 개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제일 앞에 있는 2분의 1이 남았는 거 같고 요것도 남았는 거 알겠니? 그러면 플러스 n 더하기 1분의 n이 남아있는 게 요 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S2n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요까지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더해봐. 뭐가 없어져? 요렇게 두 개 사라지지? 맞지? 얘들은 어떻게 됐어? 친구들,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요까지 더하고 싶죠? 없어지는 게 뭐예요? 마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마풀에서 요까지 같이 사라진 거죠? 그럼 얘는 없어요. 요거는? 얘는요? 얘가 남아있는 거죠. 자, 얘가 2분의 1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문제는 뭐냐? SN의 뭐를 구하는 거라고? 극한을 구하는 건데, 맞지? 식이 두 개긴 하지.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이것의 극한을 구하고 이것의 극한을 구했을 때 결과가 같으면 수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저거잖아요. 뭐예요, 답? 2분의 1이고요.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2분의 1 빼기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얼마? 1이겠지. 그럼 얼마니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둘이 어때? 다르지?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고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얘들아 이게 첫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항의 부호가 교대로 이루어져 있니? 아니지. 그러면 위에 것처럼 푸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SN의 극한을 묻기로 한 거니까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건 알겠지? 자, 여기 AN을 찾아야 된다.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맞지? n번째 항은 뭘까? 자, n번째 항은 뭘까? 뭐 빼기 뭔 거 같은데?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를 계속 지금 더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럼 SN의 의미가 처음부터 요까지 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요렇게 다 사라지죠, 요렇게. 그러면 남는 거 2분의 1 있고 제일 끝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남아있고 그것의 극한을 묻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얼만데? 얘는 2분의 1이고 빼기 얼마?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뭐 했어? 수렴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급수라는 거는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다. SN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요 SN이 규칙이 없는 거지. 1번 같은 거 맞지?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 다를 때는 따로 조사를 하는데 따로 조사했을 때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같을 때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르면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이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다라고 합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제목은 얘들아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1번 있지? 이거 1번. 이거 모르면 급수 모르는 거야. 자, 이거 모르면 이제 급수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급수라는 게 있어. 자, 급수는 1항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를 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급수가 결국 계산을 했더니 수렴을 했대. 얘가 수렴을 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요 자리에 있는 거의 극한이 0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이고 써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 다시 갑니다. 급수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SN의 극한이라고 했죠. 맞지? 급수는 SN의 극한이야. 근데 수렴했대. 그러면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야? 답이 숫자로 나왔다는 뜻이지. 이해했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어떤 알파라는 숫자로 잡아요. 자, 무한대로 간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수입니까? 엄청 큰 거 아니겠어, 얘들아? 그러면 SN의 극한이나 SN-1의 극한이나 어떨까? 같지 않을까? 엄청 큰 건데 살짝 앞에까지 더한다고 달라지겠니?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전히 얘도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수원의 수열 단원에서 그걸 했어요.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너네 이 AN 어떻게 구했었을까?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급수가 수렴을 했을 때 이 AN이라는 아이의 극한이 뭐가 됐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AN은 방금 내가 얘랑 같다고 했어. SN에서 SN-를 빼는 거와 같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번씩 나누어 봤는데 방금 SN의 극한이 얼마라 했지? 알파. SN-의 극한이 얼마라 했지? 알파. 그럼 두 개를 빼면 뭐라는 거니? 0이라는 거죠. 자, 정리.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요 자리에 있는 아이의 극한은 무조건 0이 된다라는 이것이 참인 명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고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었지? 대우가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라는 거는 우리가 뒤집고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의 대우는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보세요. 급수라는 단어가 있죠. 급수가 수렴했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극한이 0이다를 써먹을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들아, 이 수열은 누가 첫째 항이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첫째 항인 거예요. 얘가 첫째 항인 거예요. 얘가 둘째 항인 거고 얘가 셋째 항인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나요? n분의 an-3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급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들아 이거를 내가 1항에서 무한대까지 쭉 더했을 때 얘가 수렴했었다 라고 바꿔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까지를 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제. 됐지? 급수가 수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 했지? 뭐가? n번째 항. 맞지? AN이 무조건 AN이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AN이 아니고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n번째 항은 이거 아니야? 맞지? 이거의 극한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걸 우리가 방금 배운 겁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n번째 항의 극한이 0이 된다. 자, 그럼 얘들아 3은 3으로 수렴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지만 답이 0이 됩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놈 3으로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n분의 an의 극한을 뭐로 할 거예요? 3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야. 얘들아, 우린 이게 다다 알고 있는 게. an 따위는 몰라. 근데 그거를 n으로 나누면 답이 3인 거야. 자,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는 이걸 구하래요. 이거의 값이 얼마니라고 했는데, 자, 내가 아는 걸 써먹어야 돼. 나는 뭘 안다고? an을 n으로 나눈 것만 알아.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제 an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n으로 나눈 꼴이 필요하겠지. 밑에 n 들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얘 모두 다 n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n분의 4n의 극한 얼마예요? 4가 되고요. n분의 an의 극한은 3이 되고요. n분의 an의 극한은 3이 되고 마이너스 n분의 n의 극한은 1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2분의 7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n번째 항의 극한이 0이 된다라는 사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급수라는 거는 더하는 거야, 리미트야? 리미트지. 근데 더하는 것도 있잖아. 급수는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약간 리미트기도 하고 더하기, 시그마기도 하지 않나?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는 성질을 좀 가져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자. 시그마는, 리미트는 언제 분배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는 더하는 문제, 빼는 문제, 곱하는 문제, 나누는 문제 싹 다 따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그마는요? 누구 시그마 AN, BN 이렇게 있을 때 누구 시그마 AN, 시그마 BN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곱하기 분배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하기랑 빼기만 분배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급수라는 거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가지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급수는요,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더하기 보이죠? 더하기면 나눠주세요 라는 뜻인 거고, 빼기 보이죠? 나눠주세요 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봐봐. 그 다음 문제. 여기 지금 BN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했어. 맞지? 그 다음에 3AN 빼기 2BN은 15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자, 수렴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3 시그마 AN으로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시그마 BN으로 분리시켰더니 여전히 15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BN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지금 6이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되겠니? 9가 돼야 돼. 그 말은 얘가 9가 된다라는 건 요 놈이 뭐가 되란 뜻이지? 3이 되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이것의 값은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 분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요까지 먼저 정리할게요.